다 입으셨나요? 네. 저기 차에 하시는 거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지은 씨. 안 입으셨네? 아니, 열이에요. 전 남아서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가서 모르세요. 제가 그 사투리가 좀 심하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저는 이제 나주시청에 근무하는 문화재팀장 김동순입니다. 제 이름이 올라면 계속 씹습니다. 요즘 순종을 좋아하는데 제가 순종입니다. 제 이름 끝불면 순종이에요. 잡종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고요. 저녁 지금 날이 길어져가지고 다니시는데 큰 불편이 없을 건데요. 걸어 다니실 때 차 조심하시고요. 또 저희 이번에 저희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전사 모임이라고 할까요? 운전사 쪽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위 부사로 오늘 봉사활동 하시기 때문에요. 이분들 이렇게 지시에 좀 다 따라주시면은 큰 부작용 없이 오늘 마칠 겁니다. 제가 왜 이쪽으로 원하겠냐면 저는 말을 안 들으면 좀 성질이 나요. 말 좀 잘 듣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너무 풀어져가지고 이 복권 얘기 안 살아나가지고 남이 좀 치고오니까 아무튼 지금 이게 1872년도 나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중앙으로 올려준 지도예요. 근데 이 지도 목적이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고 하나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 국가를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이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에 그분 나오죠.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입니다. 국가서에서 나오는 그놈들이 애놈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려는 거 보이죠? 지도이죠, 지도. 그러듯이 이 지도가 굉장히 그때는 군사 기밀에 속한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여기 앞에 서 있어요. 여기 앞에요.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가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갔다가 이 집이 동대문인데 이 동대문 들렸다가 여기 오면 최고정이라는 경사가 있어요. 나주 강산에 여기 들렸다가 여기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시 이 돌아가지고 이 집에 우측 집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 길을 타고 쭉 올라가서 이 사성문 보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이 전부 다 길표시입니다. 지금 도로에 이 길을 해서 이 황교에 갔다가 다시 구딩하고 이렇게 사성문을 내려서 이쪽 골목길을 타고 이렇게 오다가 길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이 집 내야에서 오늘 청문하신 모든 분들이랑 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집이 여기에 저 위에 있는 집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이게 정프로라는 나중에 공원으로 들어가는 전문이가 남아있는 집이요.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서 좀 끝낼 건데요. 자, 밥을 드셨으니까 밥을 좀 저도 좀 수행해야 되니까 일단 박스 어떻게 아니 이제 순서가 쓰실 거는 나도 보고 여기다가 앞에 상주고 한번 있고 제가 상주고 같이 들어오십시오. I've only ever gone to that food haven't tried any of the others. But I think it's supposed to be the best.
구미 매니아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도로에서 혹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저희도 진행자들이나 참가하신 분들이 서로 나중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찍어줄게. 그 방향으로. 여기가 여기가. 되도록이면 제 지시나 여기 계시는 호위 무사들 이야기를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말이 잘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러 패야 돼요. 빼야 돼. 두드러 패면은 또 뭐라 하니까 두드러 패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서로 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단시일 내에 이렇게 답사를 끝내고 싣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도로가 국도 1호선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도 1호선이 아니죠. 그래서 목포에서부터 신우시까지 가는 국도 1호선인데 이게 일치제 때 1930년대쯤에 만들어진 도로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아무 개념 없이 조선의 땅, 조선의 도시 나주를 자기들 마음으로 계획을 해서 신장로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신장로 선상에 옛날 그 당시의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일제 때 금남금융조합이라고 그 조합 건물이에요. 보시면 일장 같은 거쳐가 새겨져 있고 타입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주공장이라는 공장 책서 써가지고 저기를 그분들이 사시기 전부터 임대를 해주셔가지고 병원으로 좀 쓰고 있는 보조연 왼발한 병원은 보조연이라는 의사가 지금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연일까요? 이들 뒤를 보세요. 뒤를 보시면 구미식당이라고 써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주로 오시면은 이 식당에서 백반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 집은 일제시대 때 일제에 항거했던 조직이었던 신간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신간회 나주 지혜가 여기에서 물건 같은 거를 받아다가 팔고 자력 경생을 자금을 가진 분이 있었던 건물이 이게 신간회 건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신간회 건물이 이렇게 잘 남아있는 데가 그 현장 이거 약간 옛날에 작년인가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쪽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이런 주변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제시대 도시계획 도로를 뚫는 그 신장로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가시게요. 소위병들은 여기서 그냥 근무 서로 계세요. 들어갔다 운동하지. 주목. 여기가 나주 읍성의 동문인데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보면 나주에 외적이 침입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읍성을 쌌어요. 읍성을 쌌는데 나주 읍성 같은 경우에는 둘레가 3.7km, 안에 면적이 한 30만 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이었고, 나주 목에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나주 사람들이 몇 명 살았냐면 한 7만 5천 명 정도 살았어요. 근데 현재 나주시의 인구가 몇만 명이냐면 9만 명도 못 돼요. 8만 7만 정도 건데요. 그 정도로 사람 수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300년 전에 나주가 굉장히 큰 고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조선시대 때는 읍성을 출입을 할 때 남문하고 동문이 주 출입로예요. 그래서 북문하고 서문은 주 출입로가 아닙니다. 보조 출입로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 성문은 나주 읍성의 동문이에요. 그래서 저게 동전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명칭을 갖고 있는 성문인데 2층 누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지금 나간읍성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그만해요. 근데 그런 데는 조그만 고을이라 조그만하고
나주는 굉장히 큰 고을이라 이렇게 크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나주읍성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그런 것들 기록으로는 옛날에 무신난 무인 무시든가 그 텔레비전에 연속극이 또 나왔죠. 거기 보면은 그 김경선이가 전라도 나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난을 진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 그 김경선이라는 사람이 그 담양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주 쪽으로 와가지고 있을 때 김경선이가 나주 와서 시함을 할 때 그 육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고려 올 하반기부터인가 그 삼봉 정도전 연속합니다. 연속하는데 그 삼봉 정도전이 나주를 귀향을 와요. 귀향을 와가지고 한 3년 살다 가실 때 이분이 나주 동루에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동루에 올라가가지고 나주의 지금으로 말하면 유지급들 어르신들 모셔놨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러니까 제 나주 동루라 해가지고 나주 동루에 올라서 시를 쓴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지만 이렇게 우리 동네에 유명한 분이 있으면 그분 좀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철학도 하시고 그 경우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지혜를 얻어서 미래에 밝은 미래에 나가고 또 내가 크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삼봉이 나주에 나오셨을 때 기록을 보면 이 인근에 있는 선비들이 많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극히 복내가 뭐다요? 그리고 삼봉이 저렇게 되면 극히 복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는데 아무튼 삼봉이 그때 보면은 지금 말하면 그 최고의 학자도 최고 진실 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나중에 동네에 올라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하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그 애적이 들어오면 그 방어하는 전술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읍성 안에서 그대로 애적을 막아내자 뭐 이런 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을 쌓는데 몇 차례 걸쳐서 쌓았다가 지금 1400년대 중반에 시극을 같은 규모로 성이 쌓여가지고요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쭉 개천을 따라서 나주천을 따라서 왔는데요. 나주천과 천 사이 저쪽으로 산으로 이어지는 그쪽에 이렇게 안경다리 같은 다리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동수구라고 하는데 동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다 해서 동수구가 있었어요. 동수구에는 근데 우리가 배적이 나주를 침범했다면 제일 시야강 방어 진지가 수구예요. 수구는 만박해졌잖아요. 물이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쇠 창살로 이어졌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동수구 위쪽에 진지가 있어가지고 적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가를 방어하는 초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앞에 쭉 그렇게 막아져가지고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죠. 문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문이 애적이 봤을 때 아, 제가 문이네 저는 부수고 쓰겠네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 부수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반지의 지형 같은 데 보면 그 마귀 같은 놈들이 이렇게 나무 날카롭게 까지 좁게 해갖고 그 점프대가 팍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걸로 이게 성문을 공격한다면은 금방 공격이 되어버리잖아요. 앞에 안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를 둥글게 이렇게 막아놔요. 그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거 옹성이라고 하는 건데 옹성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서성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타원형으로 됐는데 누구 마음대로 타원형으로 해버렸냐?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발굴 흔적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복원하면서는 원래 그 모양 그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성벽하고 위에 성하고 사진이 좀 틀리죠. 우기처럼 뭐 담같이 생겼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그 찌끄럼돌 같이 미끄럼틀가 생긴 거 있죠. 예, 전라에서 미끄럼틀가 생긴 것은 뭐냐면 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를 보고 싹 총이라든지 그 뜨거운 물을 부슬부슬 그렇게 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근총원이라고 해요. 가까운 데에 있는 적을 싸기 위해서는 근총원을 싸고 여기서 보시면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좀 멀리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것은 원총원이라 해가지고 멀리 있는 저거 공격할 때는 그렇게 공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장인데
옛날에는 그러면 거기다만 대고 쌌냐 총을 그 옆에 사이 있죠. 거기다 대고도 싸기도 하고 활로 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단지 제한이라든지 영화 보면은 저런 이렇게 방어 시설이 나타나면 애국놈들은 저기 생겼지만 우리 조선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오실 때 봤는 건 뭐였는데 그 뽕나무가 있었어요. 뽕나무 옆에가 뽕나무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의미 있어서 심어놓은 겁니다. 이 뽕나무가 활 만들 때 쓰는 재료예요. 일단은 여기 2층으로 그러니까 1층으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중에 영상각을 한번 내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시다. 설명 잘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 안 했는데 아까는 끝남 금융조합 옆에 복권 집 있었는데요. 그 복권 집 1등 세번 2등 2번 나온 집이거든요. 홍보팀장이구만.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시고 아니 길을 받아서 다시 하니까 오늘 잘 주무시고 오늘 여기 삼겹살 먹고. 오늘은 안 되겠는데 오늘 추첨하잖아요. 오늘 못 사갔네 못 사갔네. Pour the burning oil down the chute. Shoot the arrows when they're far away, and then when you get close, you can shoot out the bow. 우리 상대는 지혜가 옛날치예요 이게 부산골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맨질맨질하죠. 미끌미끌하네 말이에요. 사진으로는 미끌미끌하는데 이런 것이 다 옛날 어른들이 그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발을 쳐가지고 사진 찍게. 달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돌의 일부는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알았어. 엄마 사진 좀 찍겠어. 엄마 봐봐. 혜민아. 혜민아. 엄마 봐봐. Oh, they usually are. Oh, I thought there was a place to go. In there. This is the side you take a picture. 고산증이나 내끼 사람은? 고산증이나 여기로 갈 수 없나? 뭐야 저곳에 뭐야 제공장 얘들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자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떻게 올라가? 나 여기 올라오시오. 일어나. 아니 좀 Everybody take a picture. 이리 와봐. This one.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성벽 라인에 이쪽으로 가면 저기 가면 그 신세계 모텔이라고 있잖아요. 그 모텔 뒤쪽으로 이 성벽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세계 모텔 바로 옆에 보면 보물 49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석단간이라고 그게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남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지금 이 동전문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문에 저기 주환이 이 아래 보시면 요거는 삼봉 선생이 쓴 글을 소연 유봉자 선생님이라고 지금 60이 넘으셨을 건데 결혼 안 하시고 서예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 그분이 이 앞에 저기 두 개 쓰셨거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삼봉 정도전 선생이 나주에 있는 여러 지도층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등 나주 동무 유무사라고 나주 동대에 올라서 나주의 부르들한테 한 말씀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이 글씨 좀 무섭죠. 요거에 비해 무섭던데 요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월 김용 선생이 본인이 직접 쓰셔갖고 주신 것인데 그 동정문 상명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국가문문용 이쪽에 있는 거는 한문으로 쓰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삼봉 선생이 나주 사람들한테 했다는 등 나주 동무 유보로사 글을 여기서 참가하신 분 중에 일부 참가자를 뽑아가지고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행복한 목소리 크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거야 좋다. 선물 준다. 읽은 사람 보면 등 나주 동무 유보로서라고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놓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잡으세요. 자, 지금부터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동로에 올라 배회하며 사방을 바라보니 산천이 아름답고 인물이 풍부하고 남방의 일대 거진이 나주가 주로 된 것은 북초였으며 수와 공로가 있었다. 우리 태조가 삼한을 통일할 적에 국군이 차례로 평정되어 있는데 오직 백제만이 지방이 평범하고 있는가. 목소리가 줄어드네. 나가 강하며 양국이 많은 것을 믿고서 항복하지 않았다. 이때 나주 사람들은 역과 손을 밝게 인식하여 설상하여 내보았다. 태조가 백제를 취하는 데는 나주 사람들의 힘이 컸으므로 친히 이 고을에 납시어 목으로 승격시켜서 남쪽 여러 고을을 통솔하게 하였는데 이는 대개 보양하는 뜻에서였다. 그때 해종은 몸소 갑주를 입고 태조를 전후 좌우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로가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대업을 정하고 왕위를 이어받아 백성과 사직을 차지하였다. 창업을 도운 일과 지키는 공로로 태묘에서 혈식을 받는 백세불천의 사장이 되었으니 이것은 권연한 고을에서 묘향을 받게 된 것이다. 현종이 남으로 순행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흥복의 공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주에 팔관례를 내렸는데 그것은 서울의 의식과 비교할 만한 것이었다.